자, 출발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공법상의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자, 우리 요 문장의 지금 화두는 행정대집행입니다. 자, 행정대집행. 자, 행정대집행. 자, 그런데요, 지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간략한 이 설명을 보시면은 행정청이 의무자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서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또 한번 형광펜 처리해 드릴게요. 행정청이 의무자를 대신해서. 그쵸? 원래는 의무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한다 그 얘기예요. 즉, 다시요. 자, 이 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행정대집행이라고 할 때 우리 대집행의 이 대자가요. 대신하다입니다. 대신하다. 그래서 무슨 파티를 크게 연다, 잔치를 크게 한다, 대잔치, 크다 대자가 아니에요. 집행을 크게 한다, 집행을 대대적으로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의무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의무자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의무자 대신. 이 말을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의무자 대신에 직접 행위를 하거나 행정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무슨 구청 같은 거 있잖아요. 시청이나 해당 시청이나 구청이 직접 할 수도 있어. 의무자는 아니야.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 해당 시민은 아닌데 구청의 공무원이 대신 그 일 처리를 직접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모든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능키가 아니잖아. 뭔가 어떤 전문적인 업자한테 맡겨서 시켜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람한테 이것 좀 일 처리 좀 하세요라고 할 때는요. 제3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3자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처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면요. 원래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 의무자가 해야 된다고. 근데 대신했잖아. 일단은 의무자가 해야 되고 의무자의 주머니에서 의무자의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의무자가 반응을 안 해. 입을 다물고 있어. 지갑을 열 생각을 안 해. 일단은 행정청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3자한테 일을 해달라고 부탁도 해. 일 처리가 끝났어. 근데 이미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이미 발생한 그 비용을 이제 누구한테 징수한다? 해당 원래 의무자한테 징수한다. 그쵸? 그래서 요 말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그 이하 내용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그 비용은 누구에게 징수한다? 원래 그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그래서 이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 더. 자, 행정대집행은요. 모든 상황 중에서 좀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이 붙는데 공법상이라고 하는 말 이따도 나올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의무가 아니라 대체적인 자기 의무일 때 이거 이따가 설명 나올 거예요. 먼저 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이 대신해서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의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대신한다. 당사자인 의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대체적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작위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의무사항이니까 이렇게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 사례는요. 건물의 철거, 불법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그쵸?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의무인 부작위 의무나, 자, 한번 끊어갈게요. 부작위. 자, 이번에는 그냥 작위가 아닙니다. 작위 앞에다가 부자가 붙었어. 아니다 그 뜻이야. 근데 의무는요, 뭐뭐 해야 한다가 의무잖아.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아닐 부자를 붙였으니까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이 곧 부작위 의무입니다. 그 말을 지금 앞에서 서술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부작위 의무, 엄마 하지 마라 그 뜻이죠. 근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직 의무자만이 해당 당사자, 그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는 구별된다. 자,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하는 말도 잘 보세요. 자, 대체적 자기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는 거였어. 근데 대체적이라고 하는 말 앞에 비자가 붙었어. 안 되는 거야. 대체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당사자만이 해야 하는 이란 뜻이겠죠. 그쵸?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은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그쵸? 원래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에 철거 같은 거, 불법 시설물을 지었어. 그러면 이거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불법 시설물을 지었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직접 이거 처리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근데 버팅기고 있어. 그랬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철거하셔야 돼요. 그런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불법이기는 해도 이 시설물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소유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이렇게 철거할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가 안 돼. 기본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쵸? 너 법 어겼어? 그냥 밀어버려 철거해가 아니라 나름대로 훨씬 더 자세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에 근거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자, 이 말 보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무언가 시키고 그 의무를 시키는 명령에 법이 하나 필요하고요. 행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법이 일단은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의무를 명하는 명령에 관련된 법이고, 철거, 즉 누군가 당사자가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나서서 행정청이든 아니면 제3자든 누군가 다른 이제 그 인물이 나서서 대신 이거를 철거하는 것을 집행하는 법은 또 별도로 필요하다 그 뜻이야. 그죠? 한 가지 법으로 퉁칠 수 없어. 그래서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문단이에요. 그래서 일문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때 대자가 대신하다라고 그 말이라고 했어요. 대신하다. 자, 그리고요, 공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서술 될 거예요. 공법상의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그쵸? 원래는 의무자가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의무자를 대신해서 행정청이 대신 직접 행위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하게 하고, 이때 일 처리를 할 때 비용이 발생됐다면요, 그 비용을 누구에게,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일 처리야? 의무자가 해야 되는 일 처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가 이제 행정대집행, 그렇죠? 대신 집행하는 일과 비용의 징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말, 대체적, 즉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의무. 그 다음에 자기 의무 중에서도 앞에 부자를 붙여서 부자기 의무는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의무, 엄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요. 대체할 수 없다 그 뜻이겠죠? 다른 사람 대신해줄 수 없어요. 오직 그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행정 대집행을 대신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잘못된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냥 막 밀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라라고 하는 명령, 요 관련된 법과 별개로 원래 의무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대신합니다. 당사자인 의무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 실행시키지 않으니 대신 집행합니다 하는 대집행과 관련된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갑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자,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체적인 요건. 자, 몇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공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자, 공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겨버린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분명히 이 위반한 사례는 의무의 불이행이죠. 자,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 그쵸? 공법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반면 다음부터는 공법이 아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법이 아닐 때 공공용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했을 때 요 상황에서의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사법상의 의무이므로 자, 사법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법 관련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무슨 사법기관이다 할 때 헌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이다, 무슨 뭐 검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법기관의 그 사법이 아닙니다. 사법이에요. 사법. 사사로울 사자야. 사인들 사이에 법이다 그 뜻이에요. 공적인 법, 사적인 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공법, 사법. 그래서 사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법을 벗어나는 사법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대집행의 대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 한다. 자, 이게 의무가요. 뭐 대체적인 자기 의무 있었고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있었고요. 부자기 의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자기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지만 행정대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대신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서술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기 부자기나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또 단서가 붙어요. 부자기 의무는 원래는 안 돼.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그쵸? 부자기 의무가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부자기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법 공작물 이런 거 잘못된 공작물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설치 금지 의무, 그쵸? 금지 의무가 곧 부자기 의무인데 이미 이 부자기 의무를 어겨버렸어. 이 금지 의무를 어겨버린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고 하는, 그죠? 이거를 위반한 사람의 상태를 놓고 다시 또 평가를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잘못됐네. 위법한 상황으로 지금 이 사람이 설치를 했네. 이거 철거해야 될 것 같아. 해당 잘못된 불법 공작물은 철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죠. 그러니까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는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금지 의무가 일단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위반해서 누군가 설치를 해버렸어. 근데 이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는
철거할 수 있음, 철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무가 부차적으로 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에는 그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발동이 걸릴 수 있죠. 거기서부터는 자기 의무로 전환돼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부자기 의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집행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적인 요건은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 제목만 봐서 모르겠는데, 즉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나는요 여기다가 이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좀 옮기시는 데를 좀 알아보세요. 근데 정말 보니까 주변에 다른 데로 옮길 만한 장소가 없어. 부득불 지금 이렇게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의 편의를 봐주면 안 되잖아요.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전히 이 사람을 설치하는 것을 봐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 철거해야죠.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분명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이 사람은 편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철거해야죠.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즉 비례 원칙이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냥 이 사람 그냥 봐줍시다 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철거해야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실제적인 요건 1개, 2개, 3개.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요건은요. 공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무언가를 위반했어. 근데 무엇을 위반해야? 공법을 위반해야 돼. 그게 첫 번째 실제적인 요건이요. 자, 불법 건축물. 그러면요. 이거 철거해야 되는 철거 의무가 공법상으로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공법이 아닌 사법상의 의무는 여기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요. 대체적인 자기 의무이어야지만 합니다. 다른 자기 의무여면 안 돼. 부작위라든지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단 부작위 의무 위반 상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부작위 의무 상황 가지고서는 이게 행정대집행이 안 되는데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위반을 했어. 그때 그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차적인 자기 의무가 거기에 같이 딸려 있어. 그러면은 부작위 의무 얘기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무에 따라서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져서 대집행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을 해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철거해야죠.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3가지 실체적인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 문단. 자, 대집행은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에 대한 단계별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자, 지금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계고라고 해요. 계고. 첫 번째는 계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 즉 사전 통지 행위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줘. 상당한 기간 안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일 처리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이거 일 처리하세요. 알아서 철거하세요라고 기간을 주는 거야. 이게 이제 계고.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에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이긴 한데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나 봐요. 비상 상황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긴급 상황일 때는요. 빨리빨리 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고는 문서로 합니다. 문서 통보. 그리고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 일주일 뒤까지 하세요. 이거는 안 되죠. 저마다의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나름대로 상당하게 길게 줍니다. 요때까지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스로 처리하십시오라고 이제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첫 번째 경고를 날렸어. 그리고 문서도 보냈어. 한 3달 정도 기간을 줬는데 안 했어. 3달이나 이제 기간을 줬는데 스스로 일 처리 안 했으면요. 이제 공무원들이 실행에 옮기는 걸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 막 실행에 옮겨서 야 이거 부수자 철거하자가 아니라 자 제가 기간을 드렸는데도 실제로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셨네요. 자 이제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실행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지예요. 우리가 실행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지. 즉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청은요, 시청이나 구청은 대집행영장으로서 대집행 실행 시기 무슨 날짜에 이제 철거하겠다 또는 대집행 책임자 무슨 공무원이 책임자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비용이 든다면 비용이 얼마가 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날짜가 다 찼다고 칩시다. 이 날짜가 됐어. 3번째 단계는 실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겠죠.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쵸?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직접 하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현수막 철거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서 그냥 훅 떼버리면 되잖아. 근데 공무원 아저씨들이 막 건물 전체에 통으로 막 이렇게 철거할 수 있나요? 그건 힘들죠. 그건 업체 맡겨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자면 대집행의 실행을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실제로 이제 그 철거하고 처분하는 행사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자 이제 철거 다 끝났어. 그러면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에 대한 징수부분이죠. 비용 징수.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래 누가 내야 돼? 의무자가. 잘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그걸 공무원이 대신 낼 필요 없잖아요. 의무자가 그래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 그 다음에 납부 기일을 정해서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이제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집행 관련된 법적인 절차, 1, 2, 3, 4, 4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죠? 법적인 절차, 먼저 계고, 경고 날립니다. 상당 기간을 줘요. 근데 스스로 안 해서 그러면 이제 무슨 날짜에 이제 집행 들어간다고 영장 통지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르렀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철거를 하죠. 처리하고 철거하죠. 이제 대집행 실행을 합니다. 실행에 옮길 때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비용은 청구해? 비용 징수 누구한테? 의무자에게 비용 징수하죠. 요렇게. 자, 또 내려가시죠. 자, 이제요.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나 봐요. 관련된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 건물의 인도가 토지나 건물을 넘겨받는 것, 인도는 넘겨받는 것이요. 자, 그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자,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지금 얘기했던 그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대요.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대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대법원은 토지공원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그쵸? 특정한 사례를 언급을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공원시설 점유자 토지공원시설 이거 그러면 이거 공공의 용지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어. 그 공간을 쓰고 있어. 그 공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어. 그거와 관련된 판결에서 점유 배제, 그 다음에 점유 이전이요. 천천히 보세요. 점유 배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이 공간을 함부로 점유하지 마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세요가 배제야. 그 다음에 점유 이전은요. 여기 이 공간에 계시면 안 돼요. 딴 데로 옮기세요. 옮기는 거는 점유 이전이야. 그쵸?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이므로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점유자의 상황이에요. 점유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이 사람이 자 여기서 나가세요라고 하는 점유 배제라고 하는 이 개념과 자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라고 하는 점유 이전은 강제성을 가지고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이 말의 뜻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당사자, 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발로 나간든지 자기 발로
공간을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신체의 어떤 그 이동을 함부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일로 보내 절로 보내 할 수 없다. 그 뜻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즉 해당 의무자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알겠죠? 머릿속에 뭔가 추측이 되죠? 나 옮기기 싫은데 하고 버팅기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이 사람이 옮길 생각이 없으면은 이제 껄끄러워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원칙상 그냥 일반적인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신 막 이렇게 옮겨버릴 수가 없다.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이러한 것은 대집행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점유를 이전하는, 공간을 딴 데로 이동하세요라고 하는 이 점유 이전의 행위는 오직 누구만,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 그게 뭐야?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바로 윗줄에 있네. 그래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또 단서가 또 붙어요. 자,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그냥 넘겨서 보면 안 돼요. 자, 이 상황은요, 건물의 점유자가, 그대로 써볼게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 자,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건물의 점유자가 곧 철거 의무자와 동일할 때, 동일 인물일 때 그 뜻이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동일 인물이 아니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철거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후속 판결에서는 해당 건물의 점유자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을 이제 철거해야 하는 철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의무로 일치할 때에는 그 말이죠. 이러한 단서가 붙을 때, 이런 전제 상황일 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해서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요럴 때는 자, 옮기세요,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옮기세요라기보다는 나가세요가 되는 거죠. 철거니까. 이 공간이 사라지는 게 철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은요, 철거야, 철거. 철거는 이 건물을 없애버린다 그 뜻이에요. 이 건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다행히 지금 거기 공간에 자리를 잡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철거 의무도 지고 있는 사람이야. 다행히 동일해. 그러면은 철거 의무를 이행을 바로 시킬 수 있어.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을 내쫓는 퇴거 의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쫓는 게 뭐야? 여기 이제 공간 사라집니다. 나가세요라는 거는 점유 배제죠. 그렇죠?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버팅기고 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나가십시오. 지금 이제 이거 뿌십니다. 라고 할 때 다행히 점유자하고 철거 의무자하고 동일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더 정리합시다. 정리. 자, 천천히 끊어가요. 자, 관련 논쟁이었습니다.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로서 지금 이제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토지공원 시설 점유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 배제, 나가세요, 점유 이전, 딴 데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것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뭐가? 점유 배제라고 하는 것과 점유 이전이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오직 해당 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단서를 붙입니다. 후속 판결이요. 건물의 점유자가 동시에 철거 의무자와 동일할 때에는, 그죠? 동일할 때에는 그 안에 퇴거 의무가 포함되는 거죠.
철거하는 게 뭔데? 건물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기 위해서 막 다행히 지금 이 점유자하고 철거 의무자가 동일할 때에는 가능하니까 철거 가능해. 철거 가능한데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내보내야지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거 의무가 자연히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공무원이 일을 실수를 했어. 원래 이렇게 함부로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급하게 처리하느라 잘못 집행을 했어요. 위법한 대집행일 때는요. 그러면요.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은요. 소송 걸어야죠.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해당 시청이나 무슨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법적 절차가 있었잖아요. 뭐 계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이것은 모두 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 다만요. 단서가 또 붙었어. 놓치는 게 있을까봐.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들은 이제 다 아울러서 보기 원하는 거죠. 대집행이 근데 벌써 실행이 돼버렸어. 건물을 철거해서 다 부셔버렸어.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 과정에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다 부셔버렸는데, 그죠? 금방 이해되죠? 대집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행이 건물을 부셔버리는 상황, 그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에서 영장통지 등에서 야 이거 이렇게 실행에 옮기면 안 되는 거였어. 이 사람 불법 아니었대. 그러면은 이 공무원의 일처리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공무원의 일처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는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건물 다시 원상복구 되나요? 예전처럼 똑같이 복구 안 되죠. 이미 철거되어 버린 건물을 다시 철거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야.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때는요.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대집행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지금 뭔가 그 대집행과 관련해서 문제 소지가 있어. 그래서 공무원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나중에 무슨 대법원에서 알아서 좋은 판결 내려주겠지가 아니라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야 돼. 누가? 해당 의무자, 해당 시민이, 해당 국민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야 돼. 그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쵸? 서로 때에 따라서는 충돌할 때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을 만약에 건물에 쳐봐요. 건물을 부시는 건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사나요.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의 남용이나 그쵸? 내가 시장이니까 이거 막 부셔버릴 거야 하면 안 되죠.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사법심사는요. 사법심사가 아니고 사법심사죠. 그쵸? 사법기관.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시죠. 자, 행정소송 얘기였습니다. 법적 절차 모든 그 단계마다 행정소송이 원래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미 건물을 부셔버렸어. 대집행 실행 이후에는요. 이전 단계에서 행했던 즉 예를 들면은 계고 단계, 영장 통지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실행했을 때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 단계에서에 대한 소송이 이익의 상실이 있다 그 말이죠. 건물을 철거 이전 단계로 복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요거 하나.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으로 이미 건물을 철거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비용징수는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단계였으니까. 요거 잘 보세요. 우리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자, 지문 분석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자, 선지 1번부터 보세요. 행정상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동적으로 해당 명령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강제의 근거로 작용한다. 자,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행정상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동적으로 해당 명령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강제 근거로 작용한다? 아니요. 이 설명이, 관련된 설명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동이 아니라니까. 여기, 그쵸. 법적 근거, 여기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명령 관련된 법, 이것과 또 별개로 대신 이것을 일처리를 합니다. 대신 철거해버립니다. 라고 하는 대집행 관련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네, 자동이 아닙니다. 한 개의 법을 가지고 다 자동으로 퉁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1번 틀렸네요. 그죠? 네.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 3, 4, 5. 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기 2번입니다. 자, 행정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건물을 부셔버렸어. 선행 절차인 개고나 영장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전 단계에서 행정소송이 있어서요. 이익이 존재하지 않죠. 네, 맞아요. 건물을 부셔버렸잖아. 2번 선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개인 간의 약정으로. 자, 개인 간이라고 하는 말 보세요. 개인 간. 자, 이거는요. 개인 간이란 얘기는 사법. 공법이 아니고 사법의 상황이에요. 개인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건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행정 대집행은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수단이다. 이 말이 뭐예요? 비례. 여기 이 부분 어디서? 비례의 원칙. 그쵸? 비례의 원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비례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5번 선지요. 개고는 행정대집행 절차의 최초 단계로서 의무적인 절차이지만 비상사태나 위험의 절박성, 그쵸? 긴급 상황일 때는 개고 안 때려도 돼.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 그쵸? 역시나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인 거 아까 확인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먼저 한번 확인 좀 합시다. 자, 우리 쓰고 시작하자고요. 자,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봅시다. 쭉 올라가요. 자, 기역 어딨어? 기역. 자, 여기 있다. 대체적인 자기 의무가 기역, 부자기 의무가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자, 기억하셨죠? 대체, 부자기, 비대체. 자, 써봅시다. 기역은 대체. 부자기. 그 다음에 비대체. 그쵸?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확인했고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선지 1번. 자, 기역. 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그쵸? 대체라고 하는 말이 대신한다 그 말이니까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말 맞는 것 같아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기역의 예로.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예로서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예, 합당한 예입니다. 우리 지문에서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니은. 이번에는 부작위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의무, 뭐뭐 하지 마라. 금지 의무죠, 금지 의무. 맞지, 그러면은. 의무 이행에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소극적 의무. 그쵸?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면 돼요. 소극적인 의무라고 하는 말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제 4번 볼게요. 선제 4번은 니은인의 부작위 의무는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 이 부작위 의무 역시나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지. 이건 틀렸죠. 예. 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 밑줄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이요.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쵸?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 예. 다만 만약에 부작위 의무 상황 여기다가 뭐 불법 시설물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어겼어. 그러면은 부작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여기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무가 이제 같이 딸려 있으면 그때는 전환되는 거죠. 자기 의무로 전환돼야지 대집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선지가 정답인 것은 맞아요. 설명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디귿. 비대체적 자기 의무. 오직 해당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거. 의무자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 역시나 이것도 안 되죠. 예, 설명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내려가자.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이에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와 동일 인물일 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여기까지. 네. 그쵸? 아까 쭉 설명했는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밑줄 쳐진 이 내용에 대해서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선지 1번이요. 자, 철거 의무자와 건물 점유자가 동일인 임무로, 응? 예, 일단은 동일인이다라고 지금 밑줄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동일인 임무로까지는 지금 밑줄 친 내용 안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 자발적이란 얘기 아니죠. 예, 아닙니다. 틀렸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선제 퇴거 의무는 점유 이전이라고 하는 인도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천천히 보세요. 퇴거 의무. 점유 이전. 일단은요. 퇴거 의무가 뭐야? 이 공간에서 나가는 거. 그게 퇴거 의무죠.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그쵸? 이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퇴거 의무라고 하는 말은 점유 이전이라고 하는 것과 인도 의무, 퇴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이라고 하는 인도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분명히 설명이 맞습니다. 자,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문제 없는데, 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이 퇴거 의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점유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성격이 다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가의 밑줄 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은, 야, 원래는 점유 배제와, 즉 토지공원시설 점유자에 대해서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은 점유 배제도 그렇고 점유 이전도 그렇고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라면서요. 그래서 함부로 자 나가시오, 이동하시오라고 안 된다며.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난 케이스, 약간 다른 상황을 지금 이제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 전제가 뭔데? 이 점유자와 철거 의무자가 동일할 때에는, 이런 상황일 때에는 다른 현상이 연출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점유자와 철거 의무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다르다, 맥락이 다르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지. 그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때문만이 아니죠. 네. 이것 때문만이 아니야. 설명이 중요한 게 빠졌어. 동일인이다. 즉
점유하는 사람과 이 철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제 3번 내려갈게요. 건물의 철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완화해서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에도 대집행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요. 비례의 원칙을 누군가한테 편의를 봐주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3번 틀리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자,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선행? 그쵸? 건물을 없애버릴 거야. 건물을 없애버릴 건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하고 막 부셔버려. 큰일 나요. 이거 비인간적인 처사죠. 예, 일단은 이거 지금 오늘 이따가 2시간 있다가 이거 건물 철거할 겁니다. 부실 겁니다. 지금 나가세요 라고 퇴거 선행이 돼야죠. 그래서 선행이 되어야 하므로 퇴거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말 문제 없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서술이 더 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서술이 있으면 좋겠어. 이때 이 건물 점유자와 이 철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동일할 때, 그쵸? 그 말이 더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금상첨화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그 다음에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직접적인 강제적 행사를 통해서 철거 의무자의 점유를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함부로 경찰 공권력, 무슨 뭐 지방자치, 무슨 뭐 행정청에 도전을 해. 야, 저 철거해버려. 강제력 행사해도 돼.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2번도 약간 정답에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게 한 10%에서 20% 정도 살짝 걸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선제 5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찾는다면요. 예, 4번이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4번 선제 말이 일단은 틀린 것이 없고 거기에다가 이 점유하는 사람과 철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항까지 같이 곁들였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이제 보기에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행정청 A는 자, 행정청 등장했어요. A가 행정청이야. 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불법 건축물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그 단속을 강화하던 중에 B라고 하는 사람이 허가 없이 공원부지. 공원부지는 뭐야? 이거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공공용지잖아. 공공용지에다가 건축한 가건물. 허가 없이 지은 건물 뭐야? 무허가 가건물이네요. 자, 일단은 이 상황을 한번 쓰고 다음 또 읽어볼게요. 자, 행정청. 행정청 A가 이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려고 딱 보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이요. 불법을 저질렀어. 자, 이 사람이 사유지도 아닌 공원 부지에다가 건물을 허락도 없이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 행정청은 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철거하셔? 하고 이제 압박에 들어갈 것 같죠? 자, 봅시다. 그래서 A는요. A가 행정청이에요. 뭐 시청, 구청 이런 것들. 자, 그 위법한 B에게 건축법에 따라서 이 건축법에 따라라고 하는 말도 보세요. 이거 뭐야?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자가 설계를 한 거죠. 공법상을 지켰어. 공법상의 부분이야.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너가 알아서 이거 다 철거해. 스스로 의무자가 할 것을 명령하는 여기까지 얘기는 개고. 그런데요, B는요,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A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그쵸?
그 다음에 건축법이 아닌 이번엔 다른 법이요. 대집행법을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계고를 했으나 B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의무자인데 이행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대신 대집행할 수 있죠. 이에 A는 대집행 영장 통지합니다. 그쵸? 계고했는데 안 먹혔으니까 영장 통지 들어갑니다.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는 건물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저항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마침 건물 안에 있었어. 자,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뭐예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점유자다 그 말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자인데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철거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철거 의무자이기도 하죠. 즉, 점유자이면서 동시에 철거 의무자이기도 한 거야. 야, 이거 문제 설계 진짜 치밀하게 열심히 했네요. 그쵸? 점유자이면서 동시에 철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예, 이제 강제 퇴거 가능하겠죠. 역시나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요, B를 강제 퇴거하고요, 건물 철거합니다. 철거하는 게 뭐야? 실제 이제 대집행의 실행이죠. 그리고 나서 비용 청구 얼마? 200만 원. 요렇게. 예. 아, 이거 보기 내용 참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보기 내용 이제 확인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입니다. 자, 보시죠. 선지 1번이요. 자, A가 행정청이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공법상이죠. 그 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계고도 했고요. 영장 통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어. 점유자야. 근데 이 점유자가 철거 의무를 지고 있는 철거 의무자이기도 하죠. 같은 동일 인물이죠. 그러니까 퇴거도 가능해. 그리고 철거해. 그리고 나서 비용 청구하면 돼. 다 그대로 쭉 밀고 가면 돼요. 1번 가능합니다. 선지 2번이요. 자, A가 행정청이 B에게 내린 철거 명령은 행정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쵸? 네. 그 다음에요. 선지 3번 볼게요. 선지 3번에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황. 이미 철거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자, 이게 만약에 삭제됐다. 철거됐다. 라고 칩시다. 근데요. 이 사람이 철거 비용 200만 원 때려맞게 생겼잖아. 건물을 예전 상태 철거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은 철거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미 돈을 냈다 치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즉, 보세요. 칠판. 예. 계고 과정, 영장 통지,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어떤 실익을 따질 수 있잖아요. 예. 이익이 없다! 하는 말 틀립니다. 그래서. 예. 자, 선지 4번 보시죠. 건물 철거 전에 B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그쵸? 철거하기 전에 이거 집행 함부로 하지 마라. 일단은 그냥 냅둬라. 법리 다툼을 먼저 하자. 이렇게 신청했다면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그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선지 5번 B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쵸? 공법상의 의무가 뭐였는데? 건축법 어겼잖아. 공법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 충족된 경우, 그쵸? 다른 곳으로 만약에 옮길 데가 없거나, 또 실제로 지금 이게 뭐예요? 공원 부지가 공공의 이익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이 부지에다가 막 무허가 가건을 막 짓는 거는 확실하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 A가 대집행을 실행한 것은 적법하다? 당연하죠. 예. 자,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자, 문제 5번 내려갑시다. 자, 문맥상 A, B, C, D,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A부터 한번 갑시다. A. 자,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내려갑시다. 징수하는, 그쵸? 거두어들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자,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자, 여기 이 부분. 수반함으로. 수반함으로
수반한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무언가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같이 병행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르죠. 2번이 틀렸네요. 네, 정답은 그래서 2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개까지 다 같이 한번 풀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